난 마치 이 책을 처음 읽는 것 같다. 이럴 때마다 좀 그렇네. 낯선 선생님이 낯설어서 그런가? 그리고 읽다 보니까 읽으면서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읽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지난주에 다뤘던 할아버지 약속하고도 많이 닮았다 이 생각이 드네. 물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연 생태, 지구 환경 뭐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 미국 애리조나 남부나 멕시코 북부가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 사막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선인장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선인장이 주변에 함께 사는 여러 새들, 곤충들, 또 연약한 동물들에게 삶의 터전, 호텔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제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 작가는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보니까 이 자연 환경에 대한 관찰 이런 걸 아주 섬세하고 예리하게 잘 해가지고 그걸 그림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림책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다뤘던 할아버지 약속처럼 지난주에 할아버지 약속에서도 뭐지? 밤나무였지 할아버지가 거대한 밤나무였는데 그 밤나무의 열매를 이제 떨어뜨려 가지고 나중에는 그 작은 밤톨들이 다시 거대한 아름드리 밤나무가 되는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도 마지막에 보니까 감동적이게도 거대한 선인장 숲이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야과오로 선인장은 이 막막한 사막에서 지낼 곳이 없는 사막의 생물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건조함과 추움, 홍수, 화재, 씨앗을 먹어치는 쥐 등 온갖 어려움을 이렇게 견뎌내고 살아남아서 많은 동물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건 또 인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하면 야 이게 우리 인생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사막같이 그 이렇게 살기 힘들고 팍팍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이 어린 시절 보내면서 이 선인장 호텔 같은 분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선인장 호텔은 개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가 정말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어떤 사회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제 젊을 때 이런 선인장 호텔 같은 넉넉한 내가 깃들 수 있는 정말 막막한 척박하고 황량한 이 사막 같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지금 뭐 하여튼 떠올리기도 싫지만 이제는 하도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정말 우리 맹이하고 어제도 통화했는데 뭐 걱정이라고는 겨우 뭐 어제 우리 맹이 왜 전화왔는가 하면 자기 그 회사의 파트너 변호사가 법인카드를 줘가지고 1년차 회식을 했대. 신입 변호사들 회식을 했다는 거예요. 회식을 하는데 어디 가서 했다 하더라. 조선 팰리스 호텔이니까 가가지고 뭐 1인당 20만원씩 하는 밥을 먹고 왔다고. 거기다 와인을 곁들이고 이랬다고. 그 자랑하려고 전화한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전화하다 보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이제 취직하고 이래서 걱정도 없기도 하지만 뭐 꼭 변호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죠. 옛날에 우리가 그 척박한 사막 같은 환경에서 살 때 제가 모든 것이 뭐 하여튼 걱정이고 안식이 하나도 없고 늘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사납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남들과 경쟁해야 하고 저는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지고 못 사는 이런 성격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안 걸려 죽는 거 아닌가 걱정되더라고요 요즘은. 난 게임을 해도 막 지면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요즘도.
안 걸린다고? 그래서 안 걸린다고. 아, 자기 그래서 안 성질대로 걸린다고? 살아서. 그러니까 막 지고 나면 열받아 내한테 막 얘 병신 같은 새끼야 하고 막 맨날 자책하고 막 하여튼 옛날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정말 내가 자존감 낮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남에게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그 김창욱 교수가 한 유명한 강의 중에 그런 강의가 있어. 자존감과 자존심. 우리 교회에서도 뭐 많이 회자되는 말이지만 한 글자 차이지만 자존심과 자존감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 자존감이 없으니까 자존심을 지키려고 이제 아주 사소한 일에도 목숨 걸고 싸우고 막 이런 인생을 살았던 거지. 그래서 마치 사과로 선인장이 사는 이 멕시코 북부에 있는 사막 같은 황량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것 같았죠. 근데 이제 이 오늘 그림책의 주인공 같은 선인장 호텔 누구나 와서 깃들 수 있는 이런 인격을 만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선인장에서 공급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날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저절로 다 떠나가고 있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정말 가치 있는 이런 이 선인장으로 말하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산 거죠.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길 같기도 하고. 지난주에 우리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제목이 그랬어요. 그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이라 좀 어려운 말이지만 꼭 그 종교를 떠나서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자랑이잖아요. 꼭 뭐 출세하고 뭐 세상에서 그런 것 때문에 높은 성취를 이루고 이러면 이제 자랑이 되지만 꼭 그러지 않더라도 보통 보면요 이렇게 우리 도민들도 장례식장 이런데 남자들이 아들을 대동해서 조문을 가고 이런 걸 억수로 좋아한다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들이 자기 자랑이 나서 그래. 그게 뭐 출세해가지고 명문대를 나오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래서 꼭 그런 게 아니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서민들도 그렇다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인생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뭐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받아들여서 살아. 이걸 종교적으로 말하면 뭐 영 이렇게도 말하는데 뭐 요즘 뭐 이렇게 강의를 듣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복잡한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막 이런 거 인간 이분설 있죠. 플라톤 이래로 인간 이분설이라고 육체와 영혼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고 또 인간 삼분설 해가지고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나누는 데도 있고 그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이 모든 것을 따로 뭐 분리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뭐 복잡하더라고. 근데 하여튼 사람이 살려면요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만 사는 게 아니고 물론 그 1차적인 필요지만 1차적인 필요가 해결되고 나면 사람은 어떤 가치를 받아들여서 그 가치를 자기 몸을 통해서 극대화시켜내고 그러면서 만족을 얻고 사는 존재죠. 이걸 이제 유태인들의 그 세계관을 따라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이렇게 잘 표현해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이라는 그 자기 인생을 시작하신 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 이게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이거 경험해 봐야 하는 것인데 살아보면 사람은 자기가 받아들인 가치를 잘 표현하고 현출하고 극대화시켜내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깊은 만족과 기쁨을 얻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이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제가 우리 중학생 아이들하고 수학 공부를 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풀이 과정을 노트에 잘 표현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대로는 풀이 과정을 써와. 그런데 보면 거기에 비약과 생략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 머릿속에 이 문제를 맞췄잖아. 정답을 맞췄는데 이 맞추는 과정이 네 머릿속에 다 있단 말이야. 그걸 생략하지 말고 다 현출해내라 내가 이렇게 말해요. 다 표현해내라. 그래야 예를 들어서 서술형 문제에서 그게 10점이 100점도 있다면 그 10점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생략함으로써 감점을 당하는 거라. 우리가 그래서 현출한다 이런 표현이 좀 어려우면
컴퓨터를 생각한대요. 우리가 컴퓨터는 크게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본체도 있지만 입력 장치는 대표적으로 이제 키보드와 마우스거든. 키보드와 마우스로 조작하거나 스캐너로 빨아들여 입력하죠. 그러면 이제 현출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모니터고, 모니터 말고 또 프린터도 현출하는 거예요. 이걸 현출이라고 해요. 모니터에 그대로 보이는 거죠. 지금 제가 PPT로 이 사과로 선인장 사진을 찍어서 이 그림책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현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이 풀이 과정이 노트에 가장 잘 현출된 풀이 과정이 시험지에 가장 잘 현출되면 높은 점수를 받는 거라. 채점관이 좋아하는 거죠. 만족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것은 내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한,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한 어떤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표현해내고 이러면 표현하는 나 자신도 기쁘고 만족스럽고, 또 나를 그렇게 이끄신 분도 정말 기뻐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지난 일요일날 그 성경을 인용해서 빌립보서 1장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시작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가장 복된 삶, 사람을 창조한 목표. 이제 유태인들이 세계관으로 설명하니까 좀 어려운데, 그냥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생겨서 사람은 무엇을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것을 잘 나타내는 이런 구조로 지어졌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를 받아들여서,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기생한다고 표현했잖아요. 도킨스는.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제대로 잘 표현되는 거죠. 그 생물학적으로 그렇고, 또 인격적으로도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하는 어떤 그 가치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사람에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잘 나타나고 표현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만족한 거죠. 그래서 꼭 그 종교적으로 뭐 우리 교회처럼 말씀을 듣고 그걸 간증을 잘 해내고 이런 것도 만족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대로 또 그게 있다니까. 세상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받아들인 가치를 그걸 극대화시켜내면서 거기서 인생의 만족을 찾아. 물론 이 만족의 질은 다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질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대로 자기 인생을 복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요즘 말로 유행하는 걸 죽을 운명을 감사하게 받아들여 이런 분들 있잖아. 요즘 이혜령 선생님의 책도 읽고 있지만 꼭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 이렇게 그 내공이 깊고 수양이 잘 된 이런 분들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같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그런 수준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은혜가 필요하고, 저처럼 내가 깃들 수 있는 어떤 환경, 사람, 사회 이런 거 만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 그 내 인생을 괴롭히고 하던 그 많은 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죠. 선인장 호텔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야. 살아서대로 딱따구리에 보금자리가 되고, 뭐 키 작은 올빼미에 보금자리가 되고. 제목을 누가 번역했는데 이거 진짜 선인장 호텔인가 원래 제목이? 검색해봐. 뭐 200년을 산다고 하는 놀라운 선인장인데, 사과로 선인장. 이 살아있을 때대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호텔 같은 역할을 하고, 이거 뭐 서식한다고도 하고, 또 죽어서 고목나무처럼 200년 지나서 쓰러졌다고 했잖아요. 쓰러진 대로 또 키 작은 땅에 기어다니는 많은 생물들의 이렇게 깃드는 곳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만약 인생이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살아서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근원이 되고.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살아서대로. 또 이 선인장 보니까 몸속에 있는 몸속에 있는 어떤 성분이 목재인가 봐. 그 목재가 집을 짓는 데도 쓰이고 이런다네.
사막에서 수분이 특히 중요한데 수분이 필요한데 그 수분을 증발시키지 않으려고 잎을 가시로 만드는 이것도 놀라고 이게 물론 자연현상이고 뭐 이렇지만 그 지혜도 놀랍고 그래서 이 사막의 지형이나 기후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더 아는 척하기는 어려운데 원전도 그렇네요. 어? 원전도 그래. 원전 원래 책 제목도 그래서 인정 못해요. 네. 많은 생물들이 와서 깃들고 많은 생명들이 이 선정 호텔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거처가 생기고 이런다는 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호텔이라고 지은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 스승을 만나서 정말 이 선정 호텔 사고하루 선정 호텔에 깃든 작은 새들처럼 저도 그렇게 이렇게 작은 보금자리를 얻고 이렇게 살았죠. 성경에도 그런 편이 있거든. 뭐더라?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데 새들도 보금자리를 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뭐 이렇게 예수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유한. 에어컨 끌까? 아 좀 춥다. 문도 열어놓고 나오는데. 근데 우리 모기님이 이 책을 통해서 건져올린 감동이 나는 잘 안 나요. 요즘 내가 배가 부른가 봐. 여유가 생겨서 그런가? 맨날 그렇다고 맨날 목소리 맞는 이야기만 할 수도 없고 어쩌다 이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됐는지. 물론 뭐 나도 안 걸리고 뭐 죽겠지. 한국인들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안 걸린다더라. 그래 뭐 죽음이 곧 다가오겠지만 그것도 뭐 이제 뭐 다가오면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그 앞에서 내보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했으니까 그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 여사처럼 그 5단계를 거치면서 5단계 안 거칠 수도 있겠다. 좀 생략할 수도 있겠다. 서너 단계만에 뭐 분노하고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야. 부정, 분노, 타협, 뭐 수용. 분노하지. 왜안 해? 분노는 안 할 것 같은데. 인생이 원래 그런데 뭐. 철장 안에 있는 호랑이하고 똑같이.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나 이어령 선생의 이야기고. 이렇게 말 그렇다잖아. 그리고 너무 감동적인 이 큰 선인장이 쓰러졌는데 아까 말한 제일 책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제일 앞부분에 보면 이 선인장 열매가 하나 떨어졌잖아요. 어디 있어? 여기. 늙은 사막자마를 기어나서 그 열매를 먹었대. 이 열매가 선인장 호텔 열매 맞지? 열매가 이 새 조각으로 터지면서 작은 요 씨들이 깨알같은 씨들이 막 퍼지네. 이래가지고 선인장 숲이 되는 것 같아. 이게 생명의 번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유태인들 세계관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유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게 하도록, 땅에 충만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사람을 창조했대. 이 물리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선인장 호텔처럼 거대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내가 이렇게 늘 우리 아이 전화 와서 교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감사밖에 없다니까. 이상하대. 그러니까 수많은 열매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감사의 숲이 우리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짜더라 감사할 거 없는 것 같은데도 모든 게 감사하다니까. 어제 내 어느 학교 신천초등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원래 11시 40분까지 학부모 연수를 해야 하는데 12시 반까지 했잖아. 옛날에 신천초등학교 갔던 생각도 나가지고 이 신천초등학교는 동구 주소 행정구역상은 동구지만 수성구 같은 느낌을 주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교죠. 그래 옛날에 이 코로나 팬데믹 있기 전에 학부모 연수를 갔다가 신천초등학교마다 얼마나 막 열광을 하는지 나 막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학교를 만나면 막 내가 업 돼가지고